대한민국의 뜬 뉴스와 다음 주 전망 함께합니다. 한겨레 신문 허지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북한 최고위의 대표단이 오늘 폐막하는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남한에 입국했습니다. 예, 황병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또 최룡해 노동당의 비서,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 등 북한 쪽 인사 11명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을 위해 남한을 방문했습니다. 네. 북쪽 인원은 오전 9시에 평양을 출발해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10시 1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오후 1시 50분쯤부터 이 남북 대표단은 오찬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6일째 통일부 장관 등이 함께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회담 결과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전해지진 않고 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현안들이 함께 논의됐다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북쪽이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어떤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보내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좀 관심인데 정확히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왜 갑자기 찾아왔을까 이게 관심일 텐데 그 최고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 제1비서 빼고는 그 바로 밑에 정말 실세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왔더라도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건데요. 겉으로는 이제 물론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북쪽 선수들을 격려한다는 명분이지만 어떤 이제 메시지를 갖고 왔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뉴스 속보로는 남북 대화를 계속 이어가자 이런 메시지가 전해졌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네.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사실상 북쪽의 2인자고요. 또 최룡해 노동당 비서 노동당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김양건 대남 담당 비서 오랫동안 대남 정책을 총괄해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황병서 국장은 사실상 김정은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온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네. 북쪽 방문단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돌아갈 것인가 이것도 관심거리인데 지금 그 총리를 오후 6시 한 50분쯤부터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폐막식을 보고 또 청와대까지 들렀다가 다시 인천으로 밤에 돌아가기에는 시간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과의 면담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이 남북 관계에 어떤 새로운 전기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라는 의지가 전달되긴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가 어디까지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그리고 몇 개월간 정치권의 과제였죠.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 결국 이번 주에 여야가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 합의 내용 먼저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동안 이제 쟁점이었던 게 이 특별법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주 큰 이제 갈등의 이제 원인이었죠. 네. 결국은 이제 유가족 쪽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특별법 제정하는 게 어렵다면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 조항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양보를 유가족이 했고요. 그래서 결국 여야는 특별검사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하면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이 중에 2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내용을 새로 담아서 특별법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여야 합의로 4명의 후보군을 추천하는 조항은 이제 이전에 없었던 조항인데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가족이 믿을 수 있는 특별검사가 후보가 선정될 여지를 좀 늘린 겁니다. 그러나 결국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 특검 후보군 추천하는 데 있어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것까지는 성사시키지 못했는데요. 어정쩡하게 추후 논의하자 이런 정도 문구가 들어간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여야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한마디로 여야는 합의했는데 유가족들은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세월호 특별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현재 상태로는 지금 이제 여야 합의 상태로 제정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아하. 유가족이 이제 반대를 하더라도 여야 모두가 이제는 좀 협상을 서로 할 만큼은 했다. 이런 기류가 강하고요. 또 지금 이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가을 정기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이제 야당이 여당과 새로 협상을 하려면
뭔가 이제 동력을 이끌 만한 이제 야당도 무기가 필요한데, 네. 예,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뭔가 싸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져 버렸죠. 예,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시도 또 사퇴를 한 마당에 추가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사실상 좀 어려워 보입니다. 유가족이 물론 또 그 합의안을 거부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네. 재협상을 해달라 뭐 이런 강력한 요구 역시 또 예전에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관건은 이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을 참여시키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정도로 예, 과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야당이 유가족들의 의견을 얼마나 그 수용해서 관철시킬지도 좀 계속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어제 1000여 명의 시민들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진도 팽목항 찾았다고요? 예. 아직 실종자 주검이 발견되지 않은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단원고 학생 5명, 교사 2명, 일반인 3명인데요.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또 실종자 10명의 귀환을 바라는 이 문인들과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어제 진도 팽목항을 찾는 이 기다림의 버스라고 불렀다 그러네요. 이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 이번 행사를 제안하고 참여한 이 소설가 김훈 씨가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울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한다면서 유가족들을 위로를 했다고 하네요. 가수 이승환 씨도 직접 진도 체육관을 찾아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방한복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요즘 판판이 깨지고 있는 새정치연합 새 원내대표를 다음 주에 선출하는데요. 다음 주는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가 궁금하긴 한데 벌써 계파 경쟁만 좀 심하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뒤에 좀 한동안 좀 잠잠했던 이 새정치연합의 당권 경쟁이 이 박영선 후임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것을 계기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원내대표를 추대해서 뽑는 것보다는 이제 공개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종걸, 우윤근, 주승용, 최재성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요. 우윤근, 최재성 의원은 이제 각각 이제 범친노와 정세균계 등이 이제 좀 주로 지지를 좀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할 것 같고요. 이종걸, 주승용 의원은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와 가까운 어떤 비주류 의원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비주류 쪽에 세력화 움직임도 감지되는데요. 이부영, 정동영, 천정배 이런 상임 고문 등이 현재 지금 정례 모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대표 뭐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새정치연합을 어떻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방식으로 개혁할지 그 방식이겠죠. 예, 내용일 텐데요. 새 원내대표 선거가 개파 간 경쟁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면 국민들은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네. 예, 뼈를 깎는 성찰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뭐 말뿐이고 뼈를 깎는 개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게요. 범친노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또 다른 비주류가 있고 이게 뭡니까? 야당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한겨레신문 허지연 기자였습니다.